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DB 구축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XX 파일을 이제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콘텐츠 사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자고요. 1번에 보니까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문제가 우리 고객 테이블을 이제 대상으로 할 거예요. 자, 우리 고객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죠. 일단은 우리 이제 고객 테이블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디자인 보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고객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들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고객 테이블에 성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성명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이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게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빈 문자열은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명이라는 이 필드를 먼저 선택해 주고 여기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필수 속성으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필수에 보니까 이제 아니오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빈 문자열은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그 밑에 보니까 빈 문자열을 허용할래? 얘로 이제 되어 있죠. 요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고객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핸드폰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핸드폰 필드가 지금 바로 밑에 있죠. 그러면 핸드폰 필드 일단 먼저 요거 이제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010 빼기 땡땡땡땡 빼기 땡땡땡땡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래요. 그때 맨 앞에 우리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010으로 시작을 하죠. 해서 010이라는 그 문자열이 반드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숫자 4자리 4자리가 있는데 요 4자리 4자리 총 8자리는 숫자가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요 빼기 기호요. 요 빼기 기호 요거 이제 두 자리가 반드시 이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숫자가 실제로 이제 입력되는 그 자리요. 숫자가 입력되는 그 자리다 그러면 지금 요 8자리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할 때 입력되는 그 화면에는 별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요 하이픈이요. 요 빼기교 요것도 함께 테이블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입력 마스크 요거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자, 요 맨 앞에 이제 동그라미 1번 요 위치가 사용자 지정 그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하는 그 위치가 우리 동그라미 1번 이 위치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요 위치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요런 이제 서식 문자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할 거예요. 이런 이제 서식 문자가 테이블에 이제 실제로 저장이 되게 할 거야 말 거야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게 동그라미 2번이요. 해서 이 동그라미 2번 이 위치는 서식 문자를 이제 저장할래 말래 그 여부를 지정하는 곳인데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0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서식 문자 그런 것들까지 우리 테이블에 실제로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겠다 그거고요. 내가 요 자리에다가 1을 쓰거나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서식 문자는 저장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 3번 요 위치가
우리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에 표시할 그 문자를 지정하는 곳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기호 그걸 이제 여기다 쓰는데 그때 이곳에 쓸 수 있는 그 사용자 기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호랑 우리 문제랑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핸드폰 그 필드에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게 할 거예요. 맨 앞에는 이제 010이라는 그 문자열이 그냥 표시가 되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요. 그 뒤에 요 네 자리에서 총 8자리는 숫자가 이제 입력되게 할 거예요. 그때 숫자를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자리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여기서는 영문이 됐든 우리 한글이 됐든 그런 것까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고 여기는 공백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요 샵은 덧셈 뺄셈 그런 이제 기호도 우리 사용 가능하다고요. 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맨 위에 있는 이 0이요. 얘는 우리 이제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고요. 덧셈 뺄셈 그런 기호는 사용을 못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그때 이 8자리 그 숫자는 반드시 이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요소로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 8자리 숫자가 들어가는 그 위치에는 우리 이제 사용자 지정 기호 0을 쓸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요 010이라는 그 문자열을 먼저 표시해 줘야 되니까 010이다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주고 그 뒤에 이제 빼기 입력하고 숫자 4자리 빼기 숫자 4자리 그렇게 이제 입력이 돼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그 기호로 0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010 이 뒤에다가 빼기 찍고 숫자 4자리 또 빼기 찍고 숫자 4자리가 입력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기호를 이렇게 써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 이제 지정 형식으로 봤을 때 지금 1번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걸 다 작성한 거고 그리고 요 기호까지 이런 기호까지 함께 테이블에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서식 문자 저장 여부에다가 지금처럼 0을 이제 입력을 해 줄 거예요. 그때 이런 것들 이제 사이사이에 구분할 때는 우리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죠. 해서 그 뒤에다가 세미콜론 찍고 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입력할 때 화면에 별표를 이제 표시를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맨 뒤에 요 동그라미 3번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별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콜론 찍고 별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 여기서 우리 이제 입력 마스크 쓰는 곳이 여기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010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 뒤에 빼기 0000 그리고 빼기 0000 그렇게 써주고 세미콜론 찍고 저장 여부는 저장해달라 서식 문자 저장해달라고 0하고 써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리고 입력될 자리에는 별표를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별표 이렇게 해서 아까 입력했던 거 그거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 2번 다 풀었으니까 이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변경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땅 하고 누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맨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핸드폰부터 확인 좀 할게요. 핸드폰 이 자리에 첫 번째 거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으면 010이라는 그 문자 열이요. 그걸 이제 아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줬죠. 그렇게 010 그 문자열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 빼기 들어가고 숫자 4자리 빼기 들어가고 숫자 4자리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별표 요 자리에는 우리가 이제 숫자만 입력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글이 됐든 다른 글자 영어가 됐든 그런 것들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입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1234, 1234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이제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성명이라는 그 필드에다가 값을 이제 입력해야 된다 그렇게 떴어요. 왜? 성명 필드에는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되도록 아까 필수 속성을 예로 이제 바꿔줬죠. 해서 지금처럼 성명을 이제 입력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입력했던 거 요거 이제 취소시킬게요. 우리 키보드에서 ESC 키 있죠? 좌측 상단에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는 ESC 그 키를 땅 하고 누르시면 방금 입력하던 게 이렇게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간 다음에 성명을 찍어봤을 때 필수 속성하고 빈 문자열 허용이 맞게 설정됐나 안 됐나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고객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3번하고 4번 문제는 제품 테이블에서 하래요. 자, 제품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마우스 더블 클릭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한 거 떴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제품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단가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단가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는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이제 지정하고 소수점 자릿수를 2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에는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숫자만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팩수라는 그 필드요. 팩수라는 필드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는 60이 됐든 120이 됐든 이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제가 70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70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요거 이제 설정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70이라는 값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좌측 상단에 ESC 키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방금 입력한 거 그거 이제 취소 좀 시킬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단가 먼저요. 단가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단가 필드는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형식을 이제 변경시킬 때 데이터 형식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통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서 통화로 이제 바꿔주면 되고요. 그때 소수 자릿수를 2자리까지 2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지금 여기서 단가를 선택하고 필드 속성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소수 자릿수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지워주고 여기다가 숫자 2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다 끝난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팩수라는 그 필드요. 팩수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이 필드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에는 60이나 120만 입력이 되도록 설정하래요.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만 입력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거죠. 이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유효성 검사 규칙 그거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동그라미 4번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어떤 명령을 써라, 어떤 연산자를 써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in을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in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요. 여기다 이제 60, 12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가 65와 120 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5화를 써라, in을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써주면 돼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in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3, 4번 이제 설정한 거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단가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단가 그 뒤에 요 필드명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크기가 조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단가를 보니까 아까는 숫자만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통화 기호가 다 붙었고요. 그때 소수 자릿수도 두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이제 다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3번 문제 이제 맞게 풀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팩수라는 그 필드요. 여기는 60이 됐든 120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설정해 줬어요. 이 자리에다가 제가 70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떴다고요. 그렇게 뜨면서 70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여기다 이제 120이라고 써볼게요. 120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그 옆으로 이제 이동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요 문제도 이제 맞게 문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 데이터는 요 레코드는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서 우리 키보드에서 좌측 상단에 ESC 키요. ESC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취소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푼 거 맞은 거 다 확인했으니까 요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이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주문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죠. 주문 테이블 요거 이제 실행시켜 볼게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났는데 주문일이 샵으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얘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에 필드명과 필드명 그 사이에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 나타났죠? 이 주문 테이블에서 주문일이라는 그 필드요. 주문일 요 필드에 오늘 날짜만 입력되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맨 밑에 우리 이제 새로운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가서 보게 되면 아무런 값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문일 요 필드 요거 이제 먼저 선택해주고 기본적으로 우리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주문일 요 필드에서 우리 기본값이요. 이렇게 이제 날짜가 이제 표시되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now를 이제 써도 되고 우리가 이제 date를 써도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오늘 날짜만 입력되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now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date 요거 이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값에다가 date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새로운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지금처럼 오늘 현재 날짜가 이렇게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5번도 이제 문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서 주문 테이블 이렇게 이제 끄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주문 테이블이 있대요. 자, 우리 주문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주문 테이블에 고객 번호 그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제 고객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고객 테이블에 들어 있는 그 성명 그리고 우리 이제 핸드폰 그리고 이제 지역 그리고 상세 주소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는 이제 주문 테이블인데 그때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나는 이 데이터들은
우리 고객 테이블에 들어있는 성명하고 핸드폰하고 지역하고 상세 주소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요거 이제 크기 조정 좀 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주문 테이블이요. 주문 테이블에서 할 거니까 주문 테이블 일단 실행시켜 보자고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자, 지금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는데, 그때 우리 이제 고객 번호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죠. 그래서 고객 번호, 지금 얘가 이제 글씨가 살짝 잘려서 보이고 제품 코드도 주문 수량도 살짝 잘려서 보이죠. 요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열과 요 열 사이요.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열 너비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고객 번호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얘는 지금 현재 텍스트 상자 그 형태로 이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이 속성 시트 얘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끌게요. 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객 번호에 대해서 할 거니까 고객 번호 요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 필드 속성이요. 필드 속성 이곳에 보게 되면 조회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조회 탭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 고객 번호는 텍스트 상자 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 요걸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콤보 상자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콤보 상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우리 고객 테이블에 있는 이 네 가지 필드를 콤보 상자에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행 원본 요거 이제 지정하자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게 되면 맨 끝에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쿼리 작성기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고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고객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우리 고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필드 명들이 이렇게 이제 쭉 나타나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추가시켰으니까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성명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지역도 있고 상세 주소도 있고 이 네 가지가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성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지역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상세 주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 시킨 대로 고객 테이블에서 요 네 가지 필드가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 네 가지 필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필드에는 고객 번호가 저장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고객 번호라는 거는 화면상에는 지금처럼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 화면상에는 성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세 주소까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필드 값만 화면상에는 나타나요. 그때 고객 번호가 저장되도록 설정해야 되니까 고객 번호도 우리가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고객 번호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어떤 특정 사람의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그때 실제로 이 콤보 상자에 저장이 되는 그 데이터는 우리 고객 번호가 돼야 돼요. 우리가 특정 필드의 값이 이제 저장이 되도록 할 때는 조금 있다가 바운드 열이라는 걸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 쿼리 작성기에 집어넣은 그 필드의 순서요. 그때 우리 1열에는 성명이 들어있고요. 2열에 이제 핸드폰이, 그리고 3열에 이제 지역이 들어있고 4열에 이제 상세 주소가 들어있죠. 그리고 5열에 이제 우리 고객 번호가 들어있다고요. 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운드 열을 설정할 때 고객 번호가 저장이 되게 할 때는 바운드 열을 5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고객 번호는 화면상의 콤보 상자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목록의 너비요. 이 콤보 상자 이제 목록의 너비는 12c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성명하고 우리 핸드폰, 지역, 상세 주소 이런 것들은 크기가 따로 지정이 안 돼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고객 번호가 저장이 안 되도록 하려면 이 고객 번호를 우리가 이제 열 너비를 0cm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 너비를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cm다.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3cm다.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3cm다.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리고 또 3cm다.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다가 0cm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명은 이제 3cm, 그리고 핸드폰 3cm, 그리고 이제 지역도 3cm, 그리고 상세 주소도 이제 3cm로 이제 설정이 되고 맨 뒤에 이제 고객 번호를 집어넣었으니까 고객 번호는 이제 0cm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이 고객 번호가 화면상에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이제 성명이다, 핸드폰이다, 지역이다, 상세 주소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각각 이제 3cm로 설정해라. 그런 이제 지상은 없잖아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 이 고객 번호라는 요 필드 있죠? 요거 이제 설정한 거 지금처럼 요 윗부분이요. 요 윗부분을 내가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객 번호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그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맨 앞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필드를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 번호를 맨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고객 번호가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할 때 바운드 열을 설정하면 되는데 그때 고객 번호가 이제 1열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바운드 열을 1로 설정해 주면 고객 번호가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 번호는 화면상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조금 있다가 열 너비에다가 고객 번호는 이제 0cm다. 요것만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목록의 너비가 이제 12cm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때 성명하고 핸드폰하고 지역하고 상세 주소에 대해서는 열 너비를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따로 이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 목록 너비 12cm 있죠. 이 12cm 안에서 나머지 이 성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세 주소까지 이 4개 필드의 이 열들이 목록 너비 안에서 균등한 그 너비로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객 번호를 이제 첫 번째 열에 집어넣기 때문에 고객 번호가 저장이 되도록 설정할 때는 바운드 열을 1로 설정하면 되고 조금 있다가 이 고객 번호는 화면상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얘 열 너비를 0cm로 그렇게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쿼리 작성기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행 원본에 이렇게 알아서 SQL 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바운드 열은 자동으로 이제 1로 되어 있죠. 1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아까 우리 쿼리 작성기에서 이 고객 번호를 첫 번째에다 위치시켰죠. 해서 바운드를 1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이 고객 번호로 이제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쿼리 작성기에서 우리 고객 번호 집어넣었죠. 그리고 성명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집어넣고 지역도 집어넣고 우리 상세 주소도 집어넣었다고요. 우리가 행 원본으로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사용했으니까 열의 개수를 알아서 내가 5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화면상에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이제 4개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 원본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작성해 준 건 총 5개라고요. 5개니까 열의 개수를 알아서 우리가 5개로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 번호는 화면상에는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죠. 해서 열 너비를 0cm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0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cm라는 그 단위는 자동으로 이제 붙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행 개수는 1개로 설정하래요. 그 밑에 행 개수를 1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목록의 너비를 12cm로 설정해라. 지금 여기 보면 자동으로 되어 있죠.
요거 그냥 12라고만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를 누르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목록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목록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목록 값만 허용할래? 얘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 번호를 첫 번째 열에다 갖다 놨으니까 그때 열 너비를 0cm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나머지 이 필드들에 대해서 이 필드 나머지 4개 필드에 대해서는 이 목록의 너비에 알맞게 균등하게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조회 속성은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트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실행이 됐고 그때 우리 이제 고객 번호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가 됐죠. 그때 이 콤보 상자를 내가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지금처럼 성명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 그리고 이제 상세 주소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조회 속성 끝났죠. 끝났으니까 요 테이블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주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제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 제품 코드 필드는 우리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제품 코드 필드를 참조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DL이다 그렇게 나왔고 다음같이 테이블 간의 이제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을 할 때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 이제 관계요. 관계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이런 이제 관계는 이제 손대지 마라. 그 뜻이에요. 이런 거 이제 막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테이블은 고객 테이블하고 주문 테이블이에요. 우리는 이 주문 테이블하고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 설정할 거죠. 주문 테이블은 이미 있으니까 이 제품 테이블만 우리가 추가시켜서 관계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 표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테이블을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품 테이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문 테이블이 있고 제품 테이블이 있을 때 얘네들 간에 이제 관계를 설정할 때는 제품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정해 주면 돼요. 그때 제품 코드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우리가 관계 설정할 때는 이 제품 코드를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갖다 놔도 되고요. 아니면 제품 테이블에 있는 이 제품 코드를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이곳으로 갖다 놔도 됩니다. 해서 제품 코드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제품 코드로 이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 이제 관계 편집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 주문 테이블에 제품 코드다 이렇게 나왔고 그때 이제 관계 종류를 보니까 1대 다관계 얘가 이제 맞죠? MD1 관계가 맞죠?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때 관련된 그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관련된 그런 필드들은 모두 다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요것도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그런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세 번째 거 보면 관련된 레코드를 모두 다 삭제할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삭제를 못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테이블 간에 제품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1대 다관계로 관계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 설정 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관계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DB 구축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거랑 유효성 검사 규칙 그런 거 이제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나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한 번씩만 쭉쭉쭉 문제를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교재에 있는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